1장 피로의 누적. 정숙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된다. 어머니의 아침 식사를 챙기기 위해 병원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날마다 무거워진다. 병실 문을 열면 산소호흡기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린다. 어머니는 잠든 듯 누워 계시지만 정숙은 안다. 저 눈꺼풀 너머로 불안이 가득하다는 걸. 죽을 떠먹이고 몸을 닦아드리고 기저귀를 갈아드린다. 간호사들도 고개를 숙여 인사할 만큼 정숙은 이제 병원의 일부가 되어버렸다. 점심때쯤 집에 돌아오면 설거지가 쌓여있고 빨래는 산더미다. 남편은 말없이 TV를 보고 아이들은 엄마에게 짜증을 낸다. 저녁이 되면 다시 병원이다.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으면 시간이 멈춘 것 같다. 그러나 집에 돌아오면 시간은 잔혹하게 빠르다. 밤 11시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는다. 핸드폰 화면 속 가족 단톡방은 며칠째 조용하다. 남편이 처음으로 말을 꺼낸 건 어느 금요일 밤이었다. 당신 요즘 애들한테 너무 무심한 거 아니냐고. 정숙은 대꾸할 힘도 없었다. 그저 눈물만 주르륵 흘렀다. 나는 엄마를 돌보느라 내 가족까지 잃어가고 있었다.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다. 아이들의 학교 준비물도 챙기지 못했다. 남편의 생일도 잊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텅 빈 사람이 되었을까?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핏기 없는 얼굴, 푹 꺼진 눈. 이게 정말 나일까? 2장 형제의 방문. 영호가 병원에 나타난 건 한 달 만이었다. 정장 차림에 손에는 고급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그의 표정은 여유로웠다. 정숙은 그 여유가 미웠다. 영호는 어머니의 손을 잠깐 잡더니 금방 휴대폰을 꺼내 업무 메시지를 확인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이불을 정리했다.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누나 고생 많다고. 그래도 자기가 병원비 다 내니까 큰 걱정은 없을 거라고. 정숙의 손이 멈췄다. 돈만 내면 가냐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다. 내 어머니라고 한 번이라도 밤을 새워본 적 있냐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렸다. 결국 제대로 된 말은 나오지 않았고 영호는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미안하다는 말, 미안하단 말이 그게 면죄부라도 된다고 믿는 걸까? 정숙은 영호를 바라봤다. 그는 여전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다. 미안하다고 말하면서도 다음 주 출장 일정을 확인하는 모습. 정숙은 깨달았다. 영호는 진작에 이 전쟁에서 빠져나가 있었다. 영호가 지갑을 꺼내며 말했다. 이번 달 병원비도 입금했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하라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할 필요가 없었다. 영호가 원하는 건 돈으로 해결 가능한 것들 뿐이니까. 내 시간, 내 건강, 내 가족 그런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3장 막내의 제안. 미정이 KTX에서 내린 건 토요일 오후였다. 한 달 만에 올라온 막내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 들어왔다. 어머니를 보는 그녀의 눈빛에는 놀람과 죄책감이 뒤섞여 있었다. 한 달 사이 어머니는 더 야위셨다. 미정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양원은 어떻겠냐고.
전문가들이 돌보는 곳이니 오히려 어머니한테도 좋을 거라고. 언니도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데 현실적인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냐고. 정숙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내가 할 말은 아니라고. 한 번이라도 제대로 지킨 적 있냐고 물었다. 미정은 목소리를 높였다. 멀리 산다고 뭐라 하지 말라고. 자기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면 요양원이 답이라고. 내가 쓰러지면 그땐 또 누가 엄마를 돌볼 건데. 정숙은 그 말을 삼켰다. 미정의 눈을 보니 알 수 있었다. 동생은 진심으로 요양원이 답이라고 믿고 있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싶어 했다. 그래야 자신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두 자매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무겁고 날카로운 침묵. 미정이 가방을 집어들고 일어섰다. 가방 손잡이를 꽉 움켜쥔 그녀의 손이 하얗게 질려 있었다. 더 이상 대화는 불가능했다. 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지만 우리는 이미 각자의 길을 걷고 있었다. 사장. 병실의 폭발. 다음 날 오후 세 남매가 병실에 모였다. 공기가 무거웠다. 영호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요양원 얘기를 진지하게 검토해 보자고. 정숙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한테 맡기냐고. 미정이 끼어들었다. 그럼 언니가 평생 이렇게 살 거냐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영호는 현실을 보라고 소리쳤다. 정숙은 돈만 내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 거냐고 맞받아쳤다. 미정은 자기만 나쁜 사람 만들지 말라고 울먹였다. 눈가가 붉게 물들고 손으로 가방을 꼭 껴안았다. 간호사가 복도에서 문을 살짝 열었다가 세 남매의 얼굴을 보고는 조용히 물러났다. 세 사람의 말이 뒤엉켜 병실 안을 채웠다.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서로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때였다. 산소호흡기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삐하는 날카로운 소리. 세 사람이 동시에 침대를 돌아봤다.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리 없이 그저 조용히.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세 남매는 그제야 입을 다물었다. 산소호흡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다. 정숙은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엄마 앞에서마저 우리는 싸우고 있었다. 가장 지켜드려야 할 분 앞에서 우리는 서로를 헐뜯고 있었다. 영호가 먼저 고개를 돌리고 병실을 나갔다. 미정이 눈물을 훔치며 그 뒤를 따랐다. 문이 닫혔다. 정숙은 홀로 남았다. 에필로그. 균열의 시작. 밤이 깊었다. 병실은 고요했다. 정숙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창밖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였다. 저 불빛 아래 수많은 가족들이 살아가고 있겠지. 어떤 가족은 웃고 있을까? 어떤 가족은 우리처럼 무너지고 있을까? 정숙은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내가 무너지는 건 괜찮다고. 정말 괜찮다고. 그런데 우리 가족까지 무너지는 건가?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영호와 미정의 모습도 떠올랐다. 한때는 함께 웃던 사람들이었다. 간병은 병든 어머니만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었다. 우리 가족 전체를 병들게 하고 있었다.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어머니가 미세하게 손을 움직였다. 정숙은 그 손을 꽉 잡았다. 엄마, 나 괜찮아. 그런데 우리 가족은 더는 괜찮지 않은 것 같아. 어머니는 눈을 감고 계셨지만 분명 느끼고 계셨다. 딸의 아픔을, 가족의 분열을, 모든 것을. 결국 요양원이라는 단어가 우리 사이에 금을 그었다. 그 금은 보이지 않지만 선명했다. 한 번 그어진 금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정숙은 알고 있었다. 이 금은 점점 깊어질 것이고 결국 우리를 완전히 갈라놓을 것이라는 걸.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다음은 요양원이냐, 우리 가족의 파국이냐. 선택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때로 가장 무거운 짐이 된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